네, 비하인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취재한 기자들이 나와 있습니다. 이한주 기자 그리고 성화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? 네, 첫 번째 키워드는 부동산 분노의 방정식입니다. 방정식이요. 네. 예,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죠. 알겠습니다. 예. 연말 연시 뭐 이런저런 모임이 많아지는데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죠. 예. 바로 집값입니다. 예. 보통 누구네 집이 몇 억 뛰었다더라 하면은 분위기 한순간에 후끈 달아오르지 않습니까?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예 시중에는 만남 공식까지 등장을 했습니다. 좀 보죠. 네네. 무주택자, 일주택자, 다주택자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. 그러니까 뭐 집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걸 기준으로 나뉜 거잖아요. 그렇죠. 이 무주택자끼리 만나면 동질감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뭐 신세 한탄, 뭐 분노가 주제가 되는데 문제는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만났을 때 예. 어떻게 되느냐? 뭐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. 왜냐? 뭐 집 있는 사람은 집값이 계속 오르기를 바랄 거고 집 없는 사람은 집값이 내리기를 바라니까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네, 뭐 그래서 방정식까지 나왔는데 요즘 말로 우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게 단순히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닌 게요. 이게 예. 집 없는 청년 물론 그렇죠. 세대가 예. 느끼는 상실감이 아주 큽니다. 이게 한번 보시면요. 이게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에 일부를 저희가 발췌를 했는데요. 자세히 보시면 커리어, 그러니까 경력을 쌓을 필요가 없다. 그 시간에 부동산 공부하는 게 더 예. 현명하다.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웹툰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. 네,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 우화입니다. 그런데 내용이 좀 달라요. 개미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또 돈을 모읍니다. 그런데 배짱이는 엄마 아빠 찬스로 집을 사거든요. 그럼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?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. 배짱이는 부자가 되고 개미는 여전히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한 거죠. 이런 것을 보면요. 이 웹툰이 지금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런가요? 지금 유행을 예. 하고 있어요. 언뜻 봐서는 어떠세요? 최신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? 글쎄요, 이 내용만 봐서는 사실 부동산 문제가 한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언제적 웹툰인지는 잘 알 수가 없겠네요. 네, 그런데 사실은 그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에 나온 2006 거거든요. 년이요? 네, 예. 네. 그러니까 이게 왜 또 유행을 하냐면요. 이 무주택자,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30, 40 세대가 느끼는 상실감이 예.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. 직접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네. 자립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 주로 부모님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맨날 늦었다 싶었는데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뭐냐 싶은 거죠. 뭐. 청약이 1순위가 돼도 중도금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제 월급으로는 힘들어요. 네, 그래서 이 부동산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세대 문제다, 사회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. 두 번째 키워드가 뭔가요? 네, 두 번째 키워드는 태산명동 노일필입니다. 노일필이요? 원래는 서일필이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이게 무슨 그런데 얘기입니까? 이 집값 급등에 정부와 정치권도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. 예. 이 공식 대책과 별개로 각종 민심 달래기용 이런 그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게 집이 많은 고위공직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하는 겁니다. 청와대도 그렇잖아요, 지금. 네, 그렇습니다.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참모진들에게 이 집이 두 채 이상 있는 사람은 한 채만 남기고 불가피하지 않으면 한 채만 남기고 팔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. 예. 12.16 대책이 나올 때. 그런데 노 실장 자신도 솔선수범해서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이 문제는 하지만 노 실장 외에는 아직까지는 집을 팔겠다는 참모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대신 불가피한 사유를 들면서 그 못 받는다는 이유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. 예. 보시면은 어떤 이유를 들었냐? 어머니를 모시려고 산 거다. 뭐 시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시다. 조합원 입주권이라 판매가 어렵다. 뭐 등등 하면서 못 파는 이유를 네. 이렇게 내놓고 제시를 있습니다. 하고 있다라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서일필이 아니라 노일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지금까지 집을 내놓고 나서 공개를 안 한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지금까지는 노영민 실장 한 명이 공개를 했다. 지금 이 내용인 거고요. 예, 알겠습니다. 근데 청와대뿐 아닙니다. 민주당에서도 지금 집을 처분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민주당 내에서요. 주택이 두 채 이상인 의원은 약 20명이 넘습니다. 그중에 예. 가장 많은 5채를 가진 의원이 오재세 의원인데요. 이 오 의원과 통화를 해봤습니다. 예. 고향에 아버님이 살던 집, 또
농사짓던 분이 살던 집 한 채 있고 제가 이제 청주에 내려갔을 때 살던 집 하나 있으니까 네. 사실은 팔 집이 별로 없는 거예요. 네, 근데 그렇지만 하여튼 팔으라니까 팔아야죠. 네, 그러니까 투기는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거고요. 그리고 팔긴 어렵지만 그래도 팔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. 네, 답변 중에서 팔라고 하니까 팔아야지 이 부분이 좀 귀에 남긴 합니다.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서울에는 집이 없습니까? 서울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요. 예. 일단 여기는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제외하고 예. 나머지 집을 처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근데 팔라고 하니까 팔아야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강제는 아닌 거잖아요, 지금. 네, 서약서를 일단 받긴 하는데요. 예. 이게 당선이 된 이후에 예. 당 차원에서 주택을 처분하라고 강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의문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비하인드 플러스 이한주, 성화선 기자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